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래도 또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결석하게 되거나 뭐 지각하게 되거나 학원에 전화하시거나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어제 플래너 다 썼죠? 받아서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나고 숙제는 밥 먹고 와서 다 끝내고 가면 좋은데 뭐 다른 학원 일정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말하고 가시고 다음 날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할 거고 우리는 겨우 여름에 요 공수토 한 바퀴를 싹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리려고 열심히 하려고 모인 친구들이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즐겁게 해봅시다. 어차피 할 거 이왕하는 거 즐겁게 해봅시다. 그리고 분명 다를 거야. 이렇게 여름을 보낸 아침 일찍부터 잠을 포기하고 온 여러분들과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 다를 겁니다. 개학 후에. 알겠죠?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한번 이번 여름 방학을 보내봅시다. 저도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활을 해요.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아침잠을 포기하고 밤 10시까지 오늘 달리고 집 가서 또 여러분들 숙제하듯이 저도 또 수업 준비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 받으신 교재 맨 첫 8페이지 가시면 선분의 내분이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선분의 내분이라고. 아마 제 정규반에 듣는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저랑 했을 거거든요. 그죠? 호정쌤 정규반에 듣는 친구들도 맛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먼저 나오는 게 거리예요. 거리. 얘들아. 그래서 거리 개념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선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직선 세 개에서 좌표 평면 위의 세 개로 이 거리라는 개념을 끌고 갈 겁니다. 거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내가 이제 수업 때 항상 얘기하는 거. 항상 부호가 무슨 개념이라고? 부호가 항상 양수인 개념이라고. 그럼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건데 거리는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2인 위치에 점 B를 찍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찍힐 수도 있고 왼쪽에 찍힐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기본값이야, 그치?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추측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분점에서도 똑같거든요. 일단은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부호가 플러스임을 유의하고 위치가 항상 두 개씩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돼요. 위치는 항상 두 개씩 존재한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럼 이걸 좌표 평면 위에 세 개로 이제 끌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미지수로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요. 이 정도는. 문제에서 원하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분 AB. 자, 이제 좌표 평면 세 개에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게 하나 있어. 선분은 두 점을 넘어서나요? 아니죠. 그렇죠? 선분은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딱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선이라 하면 두 점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서 관통해서 쭉 뻗어나가겠죠. 그렇죠? 이게 엄청 큰 차이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선분 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선분 위. 선분 위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야? A와 B 사이에 있는 거야. A와 B 사이. 선분 위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 A와 B 사이일 수도 있고
A와 B 밖에 있을 수도 있죠.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모든 케이스를 열어두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좌표 평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떤 조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길 바라는데 그 위치는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해봐야 돼요. 밖에 있을지 안에 있을지 여기 밖에 있을지. 그리고 내분점에서 이따가 할 때 하나가 그때도 설명하겠지만 선분 위가 있으면 이것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선분의 연장선 위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하면 뭘까요?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다면 무조건 A와 B 어디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밖에. A와 B 밖에. 그래서 말 표현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좀 같이 받고 여기서 일단 첫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할 공식 1이 나오죠. 공식 1이 나와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되는 공식 1.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 할 때는 항상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주세요. 알겠죠? 항상 직각삼각형 좀 떠올려 주세요. 이게 가끔 가다가 어려운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리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선분 AB의 길이는 이제 삼각형 여기서 요 직각인 각도를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빗변의 길이로 바뀐 거죠. 이렇게 빗변의 길이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서 구하겠죠. 그럼 AC의 길이는 뭐예요? 무슨 좌표의 차? AC의 길이는? X 좌표의 차. 그래서 X 좌표의 차. 그럼 BC는요? Y 좌표의 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세울 때 x2에서 x1을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2에서 y1을 뺀 거의 제곱에 루트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요 둘이 순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요거 상관 없어요. 왜? 뭐 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제곱하면 어떤 게 의미가 사라져? 부호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그냥 여기서 여길 빼든 여기서 여길 빼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1번 공식. 그래서 거기 교재에 써 있죠. 열심히 필기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별표 쳐주세요. 그 공식 알겠죠? 오늘 암기할 공식 1번입니다. 공식 1번이에요. 그리고 거기 왼쪽에 유념할 것 보면 되게 작은 연한 글씨로 그래서 빼는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빼는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뭘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해놔야 되냐면 거기 절대값 표시 있죠. 거기 절대값 표시에다가 좀 중요하다고 해놓으세요. 절대값 표시. 이런 거죠. 아까 수직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점 A가 X라고 해봐. 점 B가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X와 Y 사이의 거리는 위치관계가 분명하게 X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으면 Y 빼기 X를 할 텐데 위치관계 모르면요. 그치? 그냥 무조건 둘 중에 뭔가 빼서 나오는 값이 거리일 텐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거 아니야. 잘못 빼면 음수일 거고 잘 빼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거리는 항상 절대값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평면좌표의 점과 점 사이 거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내분 있죠. 내분. 이제 내분 넘어가죠. 내분. 이제 내분점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에 빠졌으니까 일단 오늘은 내분점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점 A가 0이라는 위치에 있고요. 점 B가 6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해봅시다. 요 수직선 위에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C를 구해보자 했어요. 내분하는 점 C를 구해보자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선분 A와 이 B 두 점을 몇 등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3등분 해야 돼요. 1대2니까 합쳐서 3등분 하는 거예요. 그럼 3등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3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3등분 했으니까 여기 점 당연히 여러분들 몇이랄까요? 2겠죠. 여긴 당연히 몇이에요? 4겠죠. 그러면 점 C는 어디 있을까요? 그죠? 점 C가 1대2라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1대2가 이렇게 1대2인지 이렇게 1대2인지 헷갈리잖아. 얼편이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배울 때? 이제부터는 요 도형단원에 들어서면 요 A, B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A, B라고 하면 누구부터 보라고? A부터 보라는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 몇이라고? 1. B 입장에서 2인 거야. 그래서 A 입장에서 1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B 입장에서 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 순서를 유지해 줘야 돼요. 요거 꼭 이 순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C는 인 겁니다. C.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0하고 6은 직관적이잖아. 왜냐면 거리가 몇이니까 0하고 6이면 바로 6이지. 그걸 3등분하면 바로 한 칸이 몇이니까 2. 이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죠. 근데 이게 막 예쁘게 이런 숫자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막 분수도 나올 거고 루트도 나올 거고 엄청 다양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일반화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또 x라 잡고 여기를 또 y라 잡아. 그럼 그거에 1대2 내분점을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일단 방금 계산했듯이 전체 거리를 구하겠지. 그치? 전체 거리 뭐야? y-x가 될 거야. 얘를 3등분 했어. 이게 한 칸이지. 그치? 이게 한 칸이야. 그리고 이 한 칸을 시작 지점으로부터 더하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네. 계산 과정이 이렇게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 집중하고 있는 친구도 많은데 그만큼 아침이라 얼이 빠져 있는 친구도 많거든요. 이게 막 힘들면 저한테 손만 들고 내가 그럼 고개 끄덕이며 화장실 갔다 오시든 뭔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아침에 이제 일찍 왔는데 일찍 온 만큼 뭔가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되니까. 자, 다시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전체 길이부터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체 길이를 y 빼기 x라고 얘기를 할게요. y 빼기 x라. 그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등분 해야지 라고 해서 이 전체를 3으로 나눠서 3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 지점으로부터 한 칸만큼 가야 되니까 시작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찾은 한 칸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공식화하는 거야. 이거를 공식화하자. 그게 내분점 공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A, B라 했잖아. A부터 써. 그 다음에 B를 써. 그 다음에 1대2라 했잖아. 그래서 밑에 1대2 그대로 써. 이렇게. 그리고 내분점은 부호를 항상 뭘 기억해? 무슨 부호? 플러스라는 걸 기억해. 그래서 좌표로 찾으면 더한 거 분의 대각선으로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이. 그렇죠? 이렇게. 이 공식을 그대로 x, y에 적용해도 이렇게 되겠죠. 2대1이 아니라 1대2잖아. 2x 더하기 y. 똑같죠? 그러니까 공식 유도 과정을 내가 보여준 거예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식을 몰랐다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걸 일반화한 게 이 공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곱할 때 어떻게 곱하라고 항상 순서대로 다 쓰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거기 써있죠. 먼저 괄호 1번 수직선 위에 내분점이라 써있죠.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괄호 2번이겠죠. 평면좌표 위에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암기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공식 2번. 오늘 여러분들이 암기할 두 번째 내분점 공식 중에서도 평면좌표. 내분점 공식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좌표 평면 위로 올라가도 똑같아요. A를 뭐 1,2라 하시고 B를 5,8이라고 하셨을 때 이거에 1대2 내분점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했던 걸 두고만 하면 돼요. X한테 한번, Y한테 한번. 그죠? 그래서 A가 1, 2 요 순서대로 다 쓰는 거야. B가 5, 8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비율 그대로 맞춰서 밑에다 쓰고 내분점은 더하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곱할 때 1, 여기 A라는 좌표는 다 2를 만날 거고 B라는 좌표의 아이들은 전부 다 1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3분의 X 좌표를 만지 A는 2라는 걸 만날 거니까 1 곱하기 2겠죠? 그럼 2. 1 곱하기 5겠죠? 5. 그래서 더하는 거. 콤마 3분의 2랑 2를 곱하고 1이랑 8을 곱해서 더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7,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해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내분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내분점 공식 별표 치세요. 이거 이제 오늘 암기할 공식 2번입니다. 그거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분점의 응용인데 활용이잖아. 내분점의 활용이라고 하면 되겠다. 내분점 활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게중심이에요. 거기 밑에 바로 무게중심 있죠? 거기도 암기할 거 공식 3. 걔도 암기하셔야 돼요. 별표 쳐놓으시고. 걔가 진짜 중요해요. 무게중심이 진짜 중요한데. 무게중심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거야. 무게중심이 뭐예요?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선의 교점인데 중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랬을 때 중선을 이렇게 잇는 거야. 이렇게 A, B, C. 그래서 이 점이 G구나 라고 해서 무게중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럼 무게중심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다짜고짜 무게중심을 줬어. 그러면 보통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쭉 이어서 여기가 반토막 나고, 이게 몇 대면? 2대1.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무게중심 하는 순간 꼭지점에서 그 무게중심을 관통해서 맞은편에 있는 변에다가 딱 점을 찍었을 때 그 변은 반토막 나고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 선분도 2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단원부터는 여러분들이 2대1을 만나면 다 뭐가 떠올라야 돼? 이 2대1이는 무게중심이 떠오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어떤 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내분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대1 이런 비율 보면, 그 비율 보면 다 여러분들은 자꾸 내분점 혹시 아니야? 라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 다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내분점 공식에서 튀어나온 거야. 이런 거야. 여기를 x1, y1이라 잡고, 여기를 x2, y2라 잡고, 여기를 x3, y3라 잡는다면, 자, 차근차근 먼저 얘 중점이지, 그렇지? 중점의 좌표는 뭐야? 그러면 x2, y2랑 x3, y3로 잡으면 2분의 x 좌표의 합 2분의 y 좌표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 그지? 이게 중점이야, 이게 중점. 그치?
그러면 얘랑 뭐랑 하면 돼 이제? 이 중점을 우리 M이라 잡아볼까? 이 점을 M이라 잡아보자. 자, 우리 G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1번 M 찾았어. 그럼 2번 G 찾아야지. G는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A와 M의 몇 대 몇 내분점이야? 2대 1이야. 내가 지금 A부터 썼잖아, 그지? A 입장에서 2고요. 그 다음에 M 입장에서 1이잖아. 이렇게 2대 1 내분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로 해봐.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올까? 계산하면 3분의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게 그냥 이렇게 되겠네. 여기 오른쪽도 똑같겠지? 그래서 어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공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공식을 근데 내가 아니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하면 되지 굳이 왜 증명까지 펼쳐서 막 해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자꾸 이런 걸 물어봐. A를 주고 G를 준 다음에 A와 G를 준 다음에 투더하기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볼 거야. 관계식을 사용하게 만들 거거든. 점 A 주고 점 G 주면 여러분들 중점 구할 수 있지 저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알아. 이 좌표도 알아. 그러면 여기만 미지수 두고서 이것과 이것의 2대 1 내분점은 G야 라고 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x2 더하기 x3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겠죠.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관계성을. 그러니까 무게중심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 자꾸 얘네 같은 관계식으로 풀 수 있는 아이들이 들어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암기를 하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결국엔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정의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많아. 알겠죠? 정의를 완벽히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9쪽에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 잠깐 기지개도 좀 피시고 목도 좀 돌리시고 초반에 개념을 좀 깊게 다뤄주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멍하니 있으면 졸려요. 그래서 막 내가 하는 증명도 괜히 한번 써보고 뭔가 괜히 별표도 쳐보고 막 해야 좀 잠이 덜 오거든요. 그래서 목도 좀 돌리시고 기지개도 좀 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페이지 가시면 교과과정 외인 내분점과 외분점 얘기가 있어. 얘는 괜찮아. 얘는 일단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외분점은 몰라도 되니까. 밑에 그게 중요해. 중학도형, 사각형의 성질 별표 쳐놓고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 이 중요한 거야. 얘는 내일도 할 거야.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할 거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나와. 거기 보면 예시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만 다루고 있잖아. 두 개면 돼 일단. 이 외의 도형들은 뭐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은 거기 보면 1. 별표 두 대각선의 중점의 서로 일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마름모로 가면 뭐가 추가됐어 얘들아? 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등분이 추가됐어. 그러니까 수직이 추가됐거든. 그래서 거기에 수직에다가 별표 치세요. 수직 이거. 평면 좌표 단원에서는 수직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일 가면 바뀔 거야. 여러분들 선행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두 직선이 수직할 때 기울기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그게 쓰일 거야. 그래서 마름모는 수직 이등분한다. 이 수직.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변의 길이가 같고도 당연히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 평행이 훨씬 중요하겠죠. 평행이 훨씬 중요하겠죠. 이 평행이란 성질 때문에 문제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제 마름모에서는 여기 왜 있냐? 마름모에서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지. 네 변의 길이 동일.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건 어떤 단원에서 쓰여야 되는 성질이야? 변의 길이니까. 변의 길이면 점과 점 사이 거리네.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평면좌표 단원에서 쓰이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오늘 쓰일 내용. 요렇게가. 이게 오늘 쓸 내용이고 이게 내일 쓸 내용. 이건 내일, 이건 오늘 이렇게. 그래서 직선, 즉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수직과 평행. 얘는 점과 점 사이 변의 길이, 중점,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개념 함장 정리 막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머릿속에 지도를 만드실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페이지 넘어가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번 오늘 뭐 배울 건지 개념을 쓱 하고 봤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봅시다.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쉽다.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문제 좀 풀러 가봅시다. 식을 저렇게 썼어? 여러분들? 식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 속도를 올려야 되잖아. 그럼 루트가 필요 있어? 이거 계산할 때 루트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러면 결국엔 어떤 변의 길이와 어떤 변의 길이가 똑같다를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걸 한번 하고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루트 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개해요, 안 해요? 전개하지 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산 팁이 들어가야 돼요. 16은 뭐 무슨 제곱? 4제곱이잖아. 그래서 그냥 4-a의 제곱이 4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 식이? 4-a는 풀마 4다 라고 해서 끝. 이렇게 가면 돼. 아니면 어차피 문제에서 근데 물어본 게 뭐야? 모든 A값의 합이네요. 이런 경우는 아니면 또 독특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만 써놓고 정답 뭐다 바로? 8 가도 되죠. 왜? 근과계수 관계로. 그러니까 근과계수 관계로 풀든 계산할 때 근과계수로 해서 인수분해를 안 하든 여기서 바로 그냥 제곱은 제곱이니까 풀마사로 가서 계산을 하든 둘 중에 뭔가 하나로 해서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했으면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3번. 이건 여러분들의 핵심 조건이 뭐야? 무슨 축 위에죠? Y축 위에죠. Y축이니까 X좌표가 몇이야? 그치? X가 0,
y 값은 모르지. 그래서 미지수 주서 0,2. 그래서 AP와 BP의 길이가 똑같다. AP는 BP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도 루트가 필요한가? 어차피 루트 필요 없지. 루트 안에 길이 똑같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AP 계산하시면 빼서 제곱 1,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이렇게. 요거랑 BP 빼서 제곱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얘도 물론 뭐 전개를 하셔도 좋고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도 잘 보면 전개해도 좋지만 전개 안 하고도 풀 수 있잖아. 제곱 빼기 제곱이면 뭐야? 인수분해하면 합차지. 합쳐 써도 돼요. 더하시면 2a 마이너스 3 이렇게랑 빼면 마이너스 1이겠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맞나? 뭔가 잘못됐는데 계산 어디서 잘못됐지? 1 더하기 어디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네 잘못 썼구나. 그러면 2a 마이너스 크니까 어제 계산이랑 달랐어. 2a 마이너스 1이랑 빼면 마3 그치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 여기서 둘이 약분돼서 바로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이렇게 a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무작정 전개도 다 괜찮아, 다 좋아 당연히. 근데 중간중간 그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이네. 5번이네요. 5번 별표 쳐놓고 5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줄게요. 자, 한번 같이 발상을 볼게. 내가 지금 비교할 걸 하나 써놨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 이게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거. 꼭 비교해봐야 되는 거. 이 두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묻는 게 달라요. 한번 뭘 묻고 있는지 식으로 써보면 일단 이것부터 써보자. AP 제곱이면 선분 길이 구하면 루트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제곱하니까 루트가 그냥 사라진 식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AP 제곱 해볼까? 여기서 요거 빼면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BP 제곱 해보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거에 지금 뭐라는 거야? 최소 구하라고 했죠. 최소. 요거의 최소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표현해 보니까 이건 그냥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그치, 이건 그냥 A에 대한 2차식이란 말이야. 이건 A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2차식의 최소값이니까 이건 무슨 문제야?
그치 2차 함수의 최소 문제지. 최소값 찾는 문제지.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전개해서 2차 방정식 세워서 그치? 꼭지점일 때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a제곱 여기서 a제곱 하나 a제곱 하나 여기서 4a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8a 나오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하고 여기서 4 여기서 16 둘이 더하면 20이네 상수항끼리 그리고 36 여기 37 되겠네요. 더하기 37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a가 뭐일 때? a가 뭐일 때 최소야?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a가 1일 때 35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이 35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 라고 하면 얘는 뭘까? 이건 최단거리 문제예요. 최단거리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좌표 평면이 a가 마이너스 2,4 그러면 대강 a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요. b 4,1 대강 b를 여기다가 이렇게 둬요. 그리고 p가 x축 위에 있다고?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은 여기 밑에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강 p를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돼요. AP 더하기 x축 위의 점이.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 합의 최소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무조건 P는 지나야 돼. P는 x축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해야 제일 짧을까라고 하면 이건 이제 도형의 이동 단어에서 할 거야. 얘를 열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B''로 바꿔 대칭 이동을 해보는 거지. 그럼 내가 B를 밑으로 옮겼어. 그러면 요 내가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한 이 길이랑 요 선분이랑 요 보라색으로 내가 그린 이 선분의 길이는 어때? 똑같지? 이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는 똑같죠. 그쵸?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B를 이렇게 내리면 A에서 P를 들렸다가 B''를 갈 거야. 근데 P는 그냥 X축 위에 점이기만 하면 돼서 어디든지 우리가 찍을 수 있어. 그러면 A에서 P를 들렸다가 B''를 가. 언제가 제일 짧아? 당연히 그냥 일직선일 때가 당연히 제일 짧겠죠. 그래서 A에서 이렇게 가겠지. 이때가 제일 짧은 거야. 그럼 그때의 P 좌표는 여기 있겠네. P가 여기 있을 때 제일 짧게 되는 거죠. 이건 최단거리 문제.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과 그냥 선분의 길이 합은 여러분들이 문제의 의미가 전혀 달라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괜찮아요. 어차피 집단원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수업을 끝내면 되겠다.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수업 끝낼게요. 자, 일반화 시켜볼게. 상황을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최소를 만드는, 즉 둘 다 얘네들을 최소가 되게 하는 P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즉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방금 문제 같은 경우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이 점은 A가 몇일 때니까 1일 때잖아, 그치? 이게 1,0일 때야 결국에. 이 상황의 P는 이게 P가 1,0일 때야. 이게 규칙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자, 그러면 P를 우리가 똑같아. 저거랑 똑같이 세팅해 볼게. A, 0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A, 0이라고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식을 또 세워봐. A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뭐 찾으러 가는 거야? 이 식을? 뭐 찾으러 가는 거야? 요거 찾으러 가는 거야. 요거 핵심은 얘야. 얘네는 그냥 어떠한 숫자에 불과한 거야. 얘네는 숫자. 우리가 찾을 건 얘야. 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찾을 건 A니까 이 식을 A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왜냐면 아까도 A에 대해서 정리했잖아. 결국엔 이 식 봐도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 A 찾을 거니까. 얘도 A에 대한 2차식으로 이해를 해봐.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2에 A의 x1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계산 과정을 생략해서 여기서 A1 제곱 해서 2A 제곱 만들고 마이너스 2A x1이랑 마이너스 2A x2 될 거 나오고, 나머지는 어떠한 그냥 상수들이 막 나올 거야. 그지? 막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최소값 구할 거잖아. 이차함수의 최소값 A라는 2차식의 최소값 구할 거야. 그럼 그게 언제 나온다고? A라는 2차식의 최소값은 대칭 축일 때 나오는 거지. 이 2차식의 대칭축을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즉 2A 제곱 마이너스 2에 x1 더하기 x2a라고 정리될 거잖아. a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2에 x1 더하기 x2 곱하기 a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이게 a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대칭축은 뭐야? 이 상태에서 대칭축은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2일 때 아니야? a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순간은 언제라는 거야? 주어진 x좌표의 평균일 때라는 거야. 주어진 x좌표의 평균일 때. 단 x축 위에 점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x축 위에 점일 때는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x축 위에 점일 때 이렇게 된다니.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도 적용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무게중심이네요. 그렇죠? 무게중심. 이렇게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져갈 친구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전 이게 좀 아직 어려운데요? 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저게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가져가셔도 돼요. 이렇게. 결국엔 이게 어떤 식의 최소값이다 라고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여러 번 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규칙이 보여요. 결국엔 어차피 평균일 때네 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많이 만나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10시 20분이니까 35분까지 쉬었다가 봅시다. 35분까지.